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고 바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에 코스피의 흔들림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재 장세입니다. 재료가 큰 틀에선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에 특히 더 집중해야 되는지 중요한 현재인데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은 민수배지가 어떠한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왜 맨날 금요일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말 경계감이 이렇게나 큰 걸까요? 네, 경계 말고 주말에 좀 잘 쉴 수 있게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네.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 좀 비집고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물론 오늘은 쉽니다만 이런 올라오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슈에 따라 작은 종목들도 잘 움직여져 왔고요. 그리고 추세상 본다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변화돼서 나오면 좀 꿈을 피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동향 정리를 먼저 해보고 포인트 좀 맞춰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의 흐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 동향들은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보면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약간 이제 순환매 쪽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인 부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쪽이 약간 좀 쉬다 보면 이제 다음 쪽은 어딜 가야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기존에 오늘은 좀 밀립니다만 셀트리온이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올라왔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죠. 특히 공매도가 가장 많이 집중됐던 섹터가 또 빠지지 않는 쪽이 바이오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매도가 더 이상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매수세가 특히 공매도 청산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들 이런 것들도 이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 두 종목 모두 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어떤 기존에 좀 처졌던 섹터들까지도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갑자기 쭉 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결론은 이런 올라오는 변화 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언제든지 올라올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또 한 축으로서는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표님 수급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 타겟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수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탄력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는지 룸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남아있는데 당장 내일 가겠다는 쪽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네. 예,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를 체크할 때 이쪽도 저희가 한때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대표 주자였었죠. 그래서 약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는 거의 꿈을 먹고 자라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대표 주자인데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또 금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다음에 성장주가 강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또 금리 변화와 함께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바이오주 하게 되면 저희가 섹터를 다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모든 걸 대응하는 것보다도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섹터가 강한 건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제약 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제약 바이오 쪽의 소 섹터들, 그러니까 관련된 요즘 또 인기 있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좀 시장에서 관심 많은 섹터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관점들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맘쯤에 움직였다가 살살살 또 추세가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까지 가냐면 1월 달에 1월 효과에 또 주역이 하나가 있죠. JP 모건. 항상 있는 이벤트긴 하죠. 네. 근데 이거 나올 때쯤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한 살을 더 먹었구나. 맞아요. 항상 그 시기가 오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있었지만 그 후까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쪽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러면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타이밍은 잡아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그때 가서 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 미리미리 이제 그쪽에 대해서 또 참가 기업들 아니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또 변화들이 계속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또 이제 추세가 또 흔들리고 다시 조정받게 되면 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기도 하니까요.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앞서 섹터가 다 강하다라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종목별로 봤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인 키워드를 본다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관련해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뉴스에 가장 탄력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 정리를 좀 받아보고 갈게요. 어느 쪽 저희 정리해보면 될까요? 세 개를 추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비만 치료제. 앵커님은 관심 없으시고 저만 관심 많은 이런 예 필요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일단 국내 업체들 쪽으로는 선도적인 입장은 아닐 거고 그와 함께 약물 전달 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부분들, 그러니까 즉 주사를 매일 맞는 게 아니라 네. 한 주, 한 달 맞게 되면은 약효가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약물 전달 물질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쪽들이 시장에서 관심 높고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이나 또 한미약품도 우리도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부각받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AI 의료 쪽이죠. 네. 미국에서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들어가는 회사가 우리도 있다라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진단할 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는 쪽이죠. 루닛입니다. 거기다가 FDA 승인을 또 품목을 하기 시작하고 내년에도 한 2개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뷰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변화들을 기대를 하는 쪽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즘에 뜨고 있는 쪽인데 툴젠이라는 회사가 강하게 뜨기 시작하면서 유전자 가위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잘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잘라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유전자 붙이고 그러면은 정말요? 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는 완벽한 인간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 건 좋은데 가위 이렇게 들고 자르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떠오르는 섹터다라는 쪽으로 물론 기술의 개발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지 특징적인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될까요? 잠시 후에 전략의 포인트와 함께 한 종목까지 꼽아드릴게요. 그 전에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장 문을 닫고 먼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상 지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장에서 2,500선 하회한 구간에서 오늘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마침표가 찍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약화되는 지수 그리고 동시에 환율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24일 금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뉴스가 매크로적으로 많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엔 FOMC 의사록과 함께 엔비디아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보다 조용하게 움직임 나왔죠. 미국 장시에서 휴장 그리고 오늘 밤에도 반일만 열리기 때문에 큰 모멘텀에 대해서 무언가 볼 수 있는 나침표 역할을 할 만한 재료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수급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선을 오늘까지 종가 기준으로 지킬 수 있을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은 2,5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미 2,510선은 하회한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를 고가로에서 쭉 빠지는 모습,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침표가 찍혔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오후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쪽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사이즈가 큰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매도 공세를 거세게 이뤘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잡힙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814선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막판의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장중 내내 순매도 포지션 지켰던 기관과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순매수로 돌아선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량을 많이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막판에 한 번 더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 최종 물량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 오늘 특징적이고요.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 사이즈 큰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에 대해서도 매도 공세를 거세게 오늘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많이 줄여나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물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오늘 막판에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 변화, 그 물량 변화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고요. 기관 7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지금 찍힌 것으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301원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흐름을 오늘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된 경제 지표와 함께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이었고요. 전 거래일 대비 9원 가까이 올랐다. 1306원선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밀리면서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큰 종목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음봉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막판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 SDI 외국인 쪽에서 많이 파는 물량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 체크를 오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고점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되려 꺾이면서 역시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15위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권에서 그리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확인해보면 셀트리온 쪽에 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3%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5%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대비로 약하긴 했지만 포스코 DX 쪽의 움직임은 오늘 가파르게 나타났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별적으로는 막판에 탄력이 좋았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확인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7만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한 달 만에 2배 급등 74,400원 선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후장에 한 번 더 수급이 몰리면서 앞에 7자 찍힌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8거래 연속의 상승세. 차트 보시면 오후장에 얼마나 강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에 대한 모습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후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인트로 보면서 기대할 만한 쪽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점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종가가 저가네요.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네. 막 뭔가 또 승질이 이러면 안 되죠. 워워하면서. 네. 보니까 환율이 갑자기 또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위안화도 약세. 게다가 중국 시장이 좀 내려갔네요. 예, 중국 시장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돌려줘야 되는데 밀리다 보니까 다 같이 동반적인 외국인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휴장이지만 종가가 저가로 끝났다. 기분이 안 좋네요. 미국이 휴장이어도 그냥 같이 휴장할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들로 매매하는 쪽을 봤을 때는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빠르게 순환매 들어가고 종목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은 뭐 전력설비 전선 쪽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 뭐 반도체도 쉬긴 쉬는데 오히려 또 특화된 섹터 IP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쪽은 또 강하죠. 요즘 ARM이 또 엔비디아 쉬고 ARM 올라가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소 섹터들이 또 부각을 받는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의외로 신규 상장주가 강세입니다. 근데 이거 매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잘못 고점에서 물렸다가는 몇 개월 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은 좀 트레이딩 쪽으로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묵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 시장이라서 훨씬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전략 고민 매일같이 매 시간 해야 되는 그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희 마감 전에 포인트 정리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가 어렵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어려운 쪽인데 그럼에도 폭발력 있는 쪽을 기대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되는 거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관심 높고 집중되는 섹터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더 좋겠다. 시장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쪽. 그렇죠. 그런데 이런 쪽들도 보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간 종목들을 거기서 더 간다고 생각했다가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내가 산 때가 항상 고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격 매수보다는 흐름들 좀 보아 가시면서 좀 적정한 추세 대응들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어렵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또 한때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또 순환매가 돌아갈 때 타겟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 체크하시면서 종목 중심 또 섹터 작은 섹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좁혀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기승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기승전 뷰노네요. 근데 네.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인데 오늘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뭐 46,000원 사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한번 올라오게 되면 또 장중에 눌림 주고 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데 네. 근데 내년에 가면 할 일이 많은 회사라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딥브레인이라고 하는 쪽이 FDA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음 차례는 딥카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FDA 허가 받으면 미국에 진출 가능하고요. 또 딥카스 같은 경우는 병상수의 심정지를 또 관리하다 보니까 중환자 쪽에서는 심정지 예측을 해서 오히려 간호원들이 다 중환자만 붙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측하는 아마 30분 내에 1시간 내에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들이 관리가 되게 좋겠죠. 이래서 아마 병원들의 채택하는 수가 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미국 진출까지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 생각하게 되면 아마 가장 빠르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될 수 있는 AI 의료업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 걱정됐었던 CB전환 물량이 있었는데 다소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와 함께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밴드도 같이 제시해주면 대표님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맞아요, 어려워요. 네. 지금 아마 이 상태라고 하게 되면 오늘 장중에도 나왔던 패턴을 봤었을 때 약간 4만 3,000원대 정도쯤까지 또 눌림목 나오게 된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좀 진입하는 전략들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막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다음 저항 때에는 약간 55,000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에 대한 정리 한번 해봤고요. AS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낙폭과대 영역에서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도 꽤 되는데 오늘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지난달 말에 주셨고요. 저점 잘 잡아주시고 고점까지 순항 중입니다. 목표 주가 42만 원 당시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파는 타이밍도 중요해서 한 번 더 리뷰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간 어떻게 이 종목 볼까요? 네, 잘 올라왔네요. 네, 잘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목표가 부근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대응이 어떤 이런 짧은 쪽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중심으로 가져가시면서 지난번 고가대 영역 42만 원, 43만 원대가 안착되는지를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 목표 주가 42만 원 제시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뷰노에 대한 이야기까지 추가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준비해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